오늘은 원을 그리는 명령어들을 알아보고 남는 시간들은 정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투상을 잘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투상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길거리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다 투상하라 그러셨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를 투상해보고, 뭐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투상하고,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를 투상하고, 책상에 앉으면 책상을 투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건 다 투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건축 혹은 실내 건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투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스플라인부터 합니다. 거꾸로 할 거예요. 스플라인, 도넛, 엘립스, 아크 이렇게 갈 겁니다. 왜요? 쉬운 순서입니다. 스플라인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아니 사실은 도넛이 제일 쉬워요. 도넛이 쉽고, 스플라인 쉽고, 엘립스, 아크 이렇게 돼요. 아크가 제일 어려워요. 자, 도넛부터 볼까요, 그럼? 자, 도넛은 도너츠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너츠고, 그냥 영어로 하면 도넛이에요. 도너츠가 어떻게 생겼나요? 동그랗고 동그랗죠? 네, 원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넛. 그러면 캐드가 inside diameter of donut, 도넛의 안쪽 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안쪽 지름을 30이라고 했어요. 30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outside diameter of donut, 도넛의 바깥 지름 50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너츠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 이렇게 땅땅 찍으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죠? 끝입니다. 많이 쉽죠? 자, 여기서 조금만 응용해 봅시다.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50으로 주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30으로 줬습니다. 수치가 바뀌었죠. 근데 캐드가 인식을 해요. 자동으로 인식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 더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0. 이게 궁금한 거죠. 뭐가 찍혀요? 50, 0. 다시. 인사이드, 0, 50. 뭐가 찍혀요? 점이 찍혀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확인해 보세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처럼 도트가 찍힙니다. 인사이드 0, 아웃사이드 50.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원이 찍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옵니다.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어저께 뭘 공부했냐면 렉탱글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렉탱글의 특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로 이어진 선이고, 두 번째는 폭을 지녔죠. 선에 굵기가 있었죠. 그럼 원도 굵기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도넛이에요. 렉탱글처럼 원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도넛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필이라는 명령어하고 리젠이라는 명령어 2개를 더 적어놨습니다. 필은 말 그대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필은 이런 거 변수라고 해요. 이런 걸 변수라고 합니다. 이거 오토캐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예요, 변수. 자, 우리가
살면서 이거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수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 변수 비슷해요. 컴퓨터에는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똑같은 거.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상수입니다. 누가 뭐래도 1은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수 대신에 A, B, C,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A에다가 1을 넣으면 그 A는 1이 되는 거고, A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되는 거고, A에다가 10을 넣으면 A는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방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숫자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뭐 10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고 1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변수라고 해요. 변하는 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필이 변수입니다. 필은 값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on, off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시죠. 필 지금 on 되어 있습니다. 자, on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on, off 두 가지예요. 자, off 제가 오프 할 겁니다. 오프. 자, 도넛. 어떤가요? 이전 거하고 그리는 게 달라졌죠? 달라졌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 위드 10mm.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볼까요? 필, 온, 다시 렉탱글. 이거죠. 차이가 뭐죠? 선의 내부가 필 채워졌나요? 오프하면 선의 내부가 채워지지 않았죠. 이해되시나요? 네, 필이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선의 내부를 채워주세요. 채우지 말아주세요. 필이 가득 채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던킨이란다. 맥도날드 안 해주는구나. 저기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콜라 리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리필, 다시 채우다. 이 필 앞에 RE가 붙으면 다시 채우다가 되는 거죠. 필은 채우다란 뜻이에요. 선의 내부를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 그게 필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필을 ON 해놓고 도넛이나 렉탱글을 그려보세요. 필을 OFF 해놓고 도넛이나 렉탱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모르겠다. 일단 재생입니다. 제너레이션, 세대란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다른 뜻일 거예요. 화면 재생성이란 뜻입니다. 제너레이션, 만들다. 네, 만들다. 제네시스, 창세기죠. 네, 똑같은 단어예요. 리제너레이션, 화면 재생입니다. 앞에가 리가 붙었으니까 재생성이란 뜻이 되는 거죠. 네, 리젠하면 이거 싹 재생해 줍니다. 이렇게요. 필, 오프, 리젠. 화면이 재생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리젠, 서클. 반지름 10짜리. 지금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구나. 다 고쳐졌구나.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필이 다 오프된 상태죠. 자, 필 온 했습니다. 얘네도 채우고 싶어요. 지금 온 됐으니까 도넛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들도 저렇게 채워진 상태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리젠, 화면 재생하세요.
이 리젠이라는 명령어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이 데이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모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메모리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재계산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리젠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만 리젠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다시 재계산해서 화면에 뿌려준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리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리젠 계속하면 메모리에 있는 거 불러와서 계산하고 뿌려주고 메모리에 있는 거 불러와서 계산해서 뿌려주고 어떻게 돼요? 성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젠은 많이 쓰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리드로우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리드로우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어요. 다시 그리기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이제 안 써요. 예전에는 분립이라는 게 생성이 됐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을 꾹 찍으면 그 찍은 자리에 이렇게 열십자가 생겼었어요. 허상이 생긴 거죠. 마우스로 이렇게 꾹 찍으면 화면에 이렇게 열십자가 이렇게 분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분립 제거하는 명령어가 리드로우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CPU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HDD,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윈도우를 실행하고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요. 오토캐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토캐드라는 걸 실행하는 순간 이 오토캐드에 있는 내용이 메모리에 일단 딱 등록이 돼요. 메모리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하고 CPU하고 이렇게 통신하면서 작업 속도가 일어나요. CPU는 계산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요. 램과 롬이라는 게 있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그 다음에 램은 랜덤 액세스, 읽고 쓰는 거죠. 왜 헷갈리지 자꾸? 그러니까 램에다가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임시 저장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작업한 결과물은 세이브하기 전까지 메모리에다가 임시로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뿌려줘야 돼요. 키보드에도 메모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마우스도 메모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도 메모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프린터도 메모리가 존재해요. 근데 그게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퍼라고 부릅니다. 뭐 키보드 버퍼, 모니터 버퍼, 그 다음에 뭐 프린터 버퍼 이렇게 얘기해요. 버퍼링이 걸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메모리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내가 데이터로 프린터에다 딱 줬어요. 그럼 프린터에 있는 메모리가 되게 작은 거죠. 버퍼가 작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데이터가 전송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버퍼링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엔 분립이라는 명령어는 바로 여기 모니터 버퍼에 이렇게 기록되던 것들이에요. 아까 마지막에 적었던 저 리드로우는 모니터에 있는 바로 여기만 모니터에 있는 메모리에 읽어서 모니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화면을 재계산해 주는 겁니다. 재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리젠은 뭐냐면 메모리에 여기 기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불러서 CPU로 계산시킨 다음에 메모리에다 프린터에다 모니터에다가 다시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젠을 많이 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뭐 대략 이런 정도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젠 같은 경우가 이제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원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하면 원이 아니고 정다각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게 예전 버전에는 그게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화면을 키우면서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럴 때 리젠 하시면은 화면을 재계산하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싹 동그랗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 보시죠. 스플라인은 곡선이에요. 자유곡선을 그릴 때 씁니다. 근데 자유곡선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뭐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 옵션을 보면 피트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가 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피트 곡선이에요. 일단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클릭. 자, 어떤가요? 원이 만들어지나요? 네. 나머지 상세한 옵션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 만드는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 이번엔 메소드요. 메소드에 보시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CV 커브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좀 완만하다는 것밖에 모르겠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주몰, 렉탱글. 자, 골뱅이 100,100. 자, 이거는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복사했어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 하나는 제가 눈에 좀 보이도록 노란색으로, 하나는 제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얘네들을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초록색으로 스플라인. 지금은 CV 커브입니다. 제가 코너를 따라서 하나씩 클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CV 커브고, 피트 커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려지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피트 커브는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내가 찍은 점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곡선이에요. 저 곡선 커브를 계산할 때 점과 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피트 커브예요. CV 커브는 내가 찍은 점 3개의 접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접선이요, 접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접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CV 커브입니다. 피트 커브는 내가 찍은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에요.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내가 찍은 점의 접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냥 편하신 대로 쓰세요. 보통은 피트 커브 많이 사용해요.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방법입니다. 라인, 그 다음 스플라인, 트림.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려보세요.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단면도예요. 건물의 1층 단면도입니다.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 여기 보시면은요. 선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거 보이시나요? 단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잘랐습니다 란 뜻이에요. 평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평면이에요. 이게 평면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단면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건물을 이렇게 잘라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보세요. 이 방향을 그리세요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실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 서서 보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요? 맞나요? 투상이 되나요? 계단이 왼쪽, 거실이 오른쪽. 맞습니까? 네. 잘 안 된다고요? 돌려보죠. 자, 이렇게요. 계단, 여기 테라스라고 써 있죠? 왼쪽, 거실이 오른쪽. 근데 단면선이 어디까지가 있나요? 여기죠.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어디까지 그리라고요?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단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잘랐습니다. 나머지 이만큼 더 있는데 이만큼은 생략했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뭘로 그려요? 스플라인으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것처럼. 자, 다시 한 번만 그려보시죠. 처음엔 의미를 모르고 그렸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의미를 아니까 의미를 알고서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라인을 그리시고 그 다음 스플라인, 그 다음에 바깥에 안쪽 다시 가로질러서 아이고,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자르면 모양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참고로 스플라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두 개예요. CV 커브하고 피트 커브 여기 두 개 있습니다.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피트 커브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엘립스입니다. 타원이죠. 제가 X라인을 그리겠습니다. X라인으로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0, 다시 서클, 반지름 50. 그래서 트림으로 자를 겁니다. 트림.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자, 엘립스 타원입니다. 타원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시파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끝점, 축. 다시 말하면 타원이 지닌 축의 끝점을 지정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한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캐드가 물어봐요. Other end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타원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점을 두 개를 클릭하니까 이 두 점의 중간점이 결국은 타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점, distance to other axis, 다른 축의 거리, 요 거리 값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타원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어디 쓰냐면 CAT 2급.
CAT 2급 보시면 작년까지는 이 타원 그리는 문제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2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타원을 무조건 2개 이상 그리세요라고 법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자격증도 너무 많이 땄고 많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타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타원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타원이 만들어지는 조건. 언제 타원이 만들어질까요? 생활에서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그 가래떡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떡국떡으로 잘라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그 가래떡이 원 기둥이죠. 근데 그 가래떡을 어슷썰기 하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썰잖아요. 여러분들 떡국떡 단면 보셨나요? 그게 타원입니다. 원통을 비스듬하게 자르면 그게 타원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설계할 때 이 조건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디 조건에서 나오냐면 기계 조건에서 많이 나와요. 기계 설계할 때. 기계나 판금 설계할 때 이 타원이 많이 나와요. 판금 설계할 때. 그래서 CAT 2급에서 나와요. 자,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20인 원을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정투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얘네들은 이렇게 옵셋 20. 아니, 이렇게요. 총 40이죠? 자, 라인 적당히 띄워서 자, 이렇게 가겠네요. 서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옵셋 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죠? 떡국떡을 똑바로 봤을 때와 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건데, 자, 이렇게요. 라인. 자, 이렇게요. 여기를 자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떡국떡 자르듯이 잘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요만한 사각형 안에 원이 보여야 돼요. 그죠? 라인. 일단 중심점을 찾습니다. 여기가 중심점이네요. 그럼 타원을 그릴 수 있는 첫 번째 축의 끝점 다 나왔네요. 엘립스, 첫 번째 끝점, 다시 끝점, 이렇게 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엘립스 보시면 아크하고 센터가 있어요. 여기 아크하고 센터가 있죠? 네,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타원의 중심은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이해되셨나요? 끝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하나, 중심, 끝점
이렇게 그리는 방법 하나,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엔드 방식, 센터 방식, 엑시스 엔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센터 방식으로 그려보시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엘립스, 아크. 그러면 끝점, 끝점, 다른 하나 끝점, 그 다음에 시작각도, 끝각도, 이렇게 홀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 방법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엘립스에서 먼저 타원을 그리고 그냥 선을 그려서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엘립스에 있는 아크입니다. 이게 엘립스 아크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떡국떡, 다시 말하면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타원을 그릴 때는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끝점이요. 이 끝점 두 개와 이 끝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 더 요구한다면 이 중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점을 찾아야 돼요. 최소 3개 혹은 4개의 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점을 못 찾으면 못 그려요. 안 그려지게 됩니다. 이 점을 잘못 찾아도 타원이 잘못 그려지게 돼요. 나중에 과제물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죠. 자, 이번엔 아크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트림으로 자르고,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홀을 그릴 건데, 홀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홀을 그리는 방법이.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홀을 그릴 땐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됩니다. 점 3개를 넣어야 호가 그려져요. 자, 아크.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 오브 아크, 시작점.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 그 다음 서드 포인트. 점 3개 들어갔나요? 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점 3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똑같은 모양의 아크를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점 3개를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점 3개예요. 시작점, 세컨 포인트, 서드 포인트. 이게 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계속 나와요.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처음 첫 번째 입력값과 두 번째 입력값이 똑같죠.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뭐뭐뭐뭐. 그 다음 뭘까요? 스타트 엔드 앵글. 시작점, 끝점, 각도.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스타트 엔드 라디어스. 이건 알아요. 그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보시니까 여긴 바뀌었네요. 센터 스타트 엔드, 센터 스타트 앵글, 센터 스타트 랭슨. 근데 가만히 보자고요. 자, 센터 스타트 엔드죠.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죠.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스타트 센터 앵글, 시작점, 중심점, 끝, 각도. 뭐예요? 값이 센터 스타트 엔드죠.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죠. 여기 센터 스타트 엔드. 똑같은 값입니다. 첫 번째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이렇게 싹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입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6개예요.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스타트 엔드 앵글,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스타트 엔드 라디어스. 그 중에 라디어스는 안 해요. 그죠?
5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보시죠. 아크를 시작하면 여기 스타트 포인트가 나와요. 시작점. 그러면 세컨 포인트가 있고 센터 포인트가 있고 엔드 포인트가 있고, 센터 포인트 입력해주면 중심점,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끝점, 이렇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 내가 커맨드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스타트, 센터, 그 다음에 엔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크는 여기는 리본 메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러면 아크가 그려집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센터 스타트 앵글이네요. 우리 요 각도가 120도인 거 알아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앵글이니까 여기다 쓰면 돼요. 120도. 똑같이 그려진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센터 랭슨입니다. 스타트 센터 랭슨이요. 랭슨이라는 건 길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호에는 2가지 길이가 존재합니다. 자, 호에는 2가지 길이가 존재해요. 자, 첫 번째는 현의 길이입니다. 두 번째는 호의 길이입니다. 2가지가 나와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걸 헷갈리지 않고 구별하셔야 돼요. 먼저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입니다. 원 둘레로 가는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원주율 계산하는 거 배웠죠? 원의 면적과 원둘레 계산하는 거 배웠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원둘레는요? 2파이 r이죠?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적산하셔야 되거든요. 적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재 수량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여기다가 벽돌 쌓을 거야. 너 벽돌 주문해. 그리고 퇴근해 버려요. 도대체 벽돌이 몇 개인데? 벽돌이 몇 개인지 도면만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적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닥이 동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둘레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이 r, 2파이 r이 되는군요. 2파이 r의 높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외우셔야 돼요. 면적하고, 특히 면적은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바닥에 지금 타일 깔려 있죠. 몇 장일까요? 간단해요. 이 바닥의 면적 나누기 타일 한 장의 면적. 이해되시나요? 네. 면적 계산을 하셔야 돼요. 면적 계산해야 비로소 적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발주를 넣어야 돼요. 오늘 타일 몇 개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타일공 불러다가 이거 타일 깔아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초창기에는. 실제로 제 선배는 아직도 그러고 다녀요. 본인이 타일 깔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타일공 불러다가 깐단 말이죠. 자재는요. 본인이 주문해요. 종종 전화 와요. 야, 이거 맞지? 그러고 전화 와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맞거든요. 맞아요. 형님 맞아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 그러고 전화 끊어요. 면적을 알아야 돼요. 면적 계산하는 거, 원둘레 계산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자, 호의 길이 원의 둘레 길입니다. 네,
2파이r로 계산하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2파이r이죠. 면적은 3.14 반지름 제곱이죠. 여기가 파이가 표시가 안 돼서 그냥 3.14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게 원의 면적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현의 길이는 뭘까요? 현자가 줄, 현이란 뜻입니다. 줄이란 뜻이에요. 이 현자가 들어간 거를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바로 현악기요. 기타나 바이올린, 첼로나 컨트라베이스 이런 거 다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줄을 양 끝에 매달아서 일직선으로 쭉 팽팽하게 당긴 거, 그게 현악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튕기거나 뜯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채로 이렇게 밀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죠. 현이라는 것은 호의 양 끝에서 양 끝으로 일직선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길이. 이해되시나요? 네, 현의 길이입니다. 현은 줄이란 뜻이에요. 양 끝점에서, 그러니까 끝점에서 끝점에서 그냥 줄로 팽팽하게 이어진 선의 길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이게 현의 길입니다. 이제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현 그러면 현악기, 양 끝에 양 끝. 호의 길이, 원둘레의 길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랭슨이라는 건 호의 길이일까요? 현의 길이일까요?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크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랭슨이라는 값은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클 수 있나요? 지름보다 크면 안 되죠. 그죠? 지름의 양 끝점보다 더 크면 값이 나올 수 없잖아요. 보세요.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대략 얼마냐면 86.6 정도 돼요.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딱 그리면 86.6 정도 됩니다. 이렇게요. 맞죠? 네. 시작점, 끝점, 현의 길이.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86.6. 그려지는 거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반지름이 50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 중심점, 반지름, 랭슨 100. 그럼 딱 절반 그려지는 거 맞나요? 맞죠? 100이니까. 반지름이 50이니까 지름이 100이죠? 그러니까 랭슨, 즉, 현의 길이는 최대 100mm까지란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제가 여기 현의 길이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100.001이라고 썼습니다.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만큼 넘어가라고 시켰어요. 인벌브드. 에러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름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아크입니다. 스타트 앤드 앵글이네요. 시작점, 끝점, 각도 120도. 캐드가 중심점은 알아서 잘 찾아내요. 이건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이에요. 이 접선 방향은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거의 다 했네요. 네,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언뜻 눈에 안 들어오면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졌잖아요. 오른손 감싸주면 회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죠? 네,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CAD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오른손 감싸지면 대부분 다 맞아요. 왜냐면 CAD의 정방향은,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오른손 감싸지는 게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른손 감싸지면 다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엔터. 그럼 이렇게 반대로도 그려집니다.